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선생님의 영상 강의, 이 컬러리스트 관련한 필기 영상 강의는 이미 제 유튜브에 있는데 보통 제가 강의를 3년에 한 번씩 재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강의가 2019년도에 촬영이 됐던 거라서 이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다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제작되어지는 가운데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 강의를 같이 함께 들어가면서 준비하셔도 되고요. 이전에 있던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완성이 다 된 후에 강의 듣는 분들은 그냥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촬영을 같이 하면서 듣는 분들은 기존의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또 지금 제작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가 제가 이제 예문사, 컬러리스트 필기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거의 한 7년 차 됐는데 매 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입해 주셔서 이렇게 완판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또 시험 기간 이전에 완판이 돼가지고 항상 좀 모자라가지고 판매를 다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충분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쓰느냐 그러면 컬러리스트 예문사에서 나온 컬러리스트 필기 책입니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직접 쓴 책이고요.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론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두꺼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따가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3권이 되어 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 교재로, 요 교재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중에는 선생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냥 저는 다른 출판사 책을 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야 합니까? 또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교재 가지고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뭐 돈이 남아 도는 게 아니니까,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타 출판사 교재로도 들어도 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저의 순서랑 타 출판사의 순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어차피 다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들으시고 그 교재 사용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도 좀 이렇게 예전엔 되게 빨랐었거든요. 그랬더니 빠르다고 뭐라 그러셔서 좀 이렇게 천천히 강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천천히 하니까 또 뭐라 그러시는데, 선생님 말이 좀 너무 늦다 싶으면 우리 유튜브에도 보면은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5배나 1.25배 정도 하셔서 들으시면 뭐 학생들 말로는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다 싶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준비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필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실기를 보기 위한 그냥 단순한 암기 과목 아닌가요? 해가지고 혼자 그냥 막 암기를 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 발표가 난 후에 막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필기는 매우 중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연애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연애를 해본 경험도 없고 미팅 해본 경험도 없고 뭐 관련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지도 않았고, 자, 그런 상태에 나가서 거기서 미팅을 하는 거랑 제일 좋은 건 뭐야? 미팅을 많이 해본 거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한 간접 자료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관련한 서적을 본다든가 해서 미리 필기를 공부를 해놓고 가서 실전에 그 미팅을 하는 거랑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미팅을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물론 뭐 둘 다 망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효율이 높아질까요? 예, 필기를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실기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단순히 공부를 이제 그냥 암기식으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합격 점수는 60점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조금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특히 다른 과목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컬러는 필기의 내용이 실기에 좀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 대충대충 뭐 암기 정도 하면 되겠지를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왜 그렇지? 그렇구나 하는 식의 이유를 좀 알고 공부를 해야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해한 공부하는 거 대충 하지 마시고 필기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서 실기에도 도움이 많이 받아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안 들으면 안 되나요? 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혼자 무식하게 독학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 영상 강의를 듣고 이제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시간도 좀 단축시키고 또 이해를 높이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실기 준비할 때도 또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하시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낮이 익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 방법이 맞으면 실기도 같이 선생님이랑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실기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준비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교재가 있습니다. 예문사에 나온 실기 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것도 책을 구입하시면 영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필기 선생님 강의 듣고 도움이 됐다 그러면 실기 교재를 또 구입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그래서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제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강의를 듣고 도움이 돼서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네요. 계속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라든가 또는 온라인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실기도 준비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개중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필기 강의를 듣고 실기를 다른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실기를 먼저 접수해놓고 나중에 필기를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뭐 대한민국 우주 최고는 아니니까 어디서나 잘 배우시면 되겠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비교했을 때 선생님 강의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왜 준비해야 되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 어떤 과목들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인데요. 항상 이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그냥 무식하게 준비하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유를 알고 그렇구나라는 어떤 개괄적인 것을 머릿속에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효율과 효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컬러리스트 이 시험은요, 자격증인데요. 여러분 자격증이 뭐예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보증을 서주는 거죠. 우리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때 내가 돈 없으면 누군가가 보증을 서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렇게도 구입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난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 자격증과 하나는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예, 국가 자격증은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보증해주는 자격증이고, 민간 자격증은 뭐 민간 단체에서 어떤 뭐 협회라든가 이런 조직이 이렇게 보증해주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어떤 게 좀 더 믿음이 더 갈까요? 둘 다 가겠지만, 그렇죠. 국가 자격증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써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는 어떤 시험이죠? 그렇죠. 네,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은제는 이제 뭐예요? 학점을 모아서 4년제 학사학위, 뭐 전문학사 이런 학사를 받는 과정인데, 그 시험 과정에서 그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는 20학점으로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인정이 되고요. 산업기사는 16학점으로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딱 이게 뭐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대학 가서 한 학년 한 학기, 그러니까 우리 한 학년에 두 학기를 하죠. 1학기, 2학기. 근데 1학년 뭐 1학기, 이 한 학기에 보통 최대 24학점까지 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6에서 20학점 정도를 이수를 하게 돼요. 보통 학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한 학년 한 학기의 학점을 딴 거와 같은 그런 효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년 한 학기의 학비와 그리고 뭐 그때 배워 나가는 재료비, 식비 뭐 다 따져보면 뭐 최소 500만 원은 쓰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뭐 좀 억지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우리 디자인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디자인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가산점으로 플러스 5점이 붙습니다. 이거 되게 큰 점수입니다. 65점 맞았으면 70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또 이게 특별 채용으로 이제 시험을 자격을 제한을 두고 자격 있는 사람들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한 경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 제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큐넷,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는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에 자격증 정보란에 쭉 보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법적으로 혜택 받는 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취업을 하실 때 이 컬러와 관련한 국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컬러 일을 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또 법적인 그런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 들어갈 때는 또 가산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자격증을 갖고 있음으로써 자격증에 관련한 추가 특별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저것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색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다? 따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따면 좋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자격 시험은요, 이제 뭐 기능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뭐 기능장 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업기사 기사 시험은요 1년에 4번이 있어요.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4번이 있는데, 컬러리스트 기사와 산업기사는 1년에 몇 번? 3회밖에 없다. 어떻게? 1회, 2회, 3회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보통 5월, 7월, 10월인데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되면 그거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1회, 2회, 3회 딱 3번밖에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르고 있다가 4회 때 시험이 있겠지 하고 준비를 하셨다가 시험이 없어서 못 보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년에 시험이 몇 번밖에 없다고요? 3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가 자격이 된다라는 자격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관련 학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디자인 쪽이니까 컬러와 관련한 디자인 학과를 나왔다는, 졸업했다라는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관련한 일을 했다라는 경력증명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거나, 온라인은 학교마다 이렇게 협약이 맺은 학교들은요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한데 자세한 것은 그 산업인력공단의 큐넷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기사는요 보통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졸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전문대학 있죠? 전문대학이죠. 전문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1학년만 수료하고 2학년 재학을 하면 마찬가지로 자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4년제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2년을 수료하고 3학년을 재학하고 있으면 마찬가지 자격이 생겨요. 기본적인 것은 2년을 졸업하고 2년 경력이어야 되지만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전문대학은 1년 수료, 2학년 재학, 4년제는 2년 수료, 3학년 재학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대학이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그죠? 예. 자, 반면에 기사 시험은 4년 이상의 경력과 관련 경력과 학과를 졸업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요 4년제에서는요 3학년을 수료하고 4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산업기사를 따고 2년의 경력이 있으면 그 딴 이후에 2년 있으면 또 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2년, 4년의 경력과 관련 학과의 경력과 졸업증명서 이 두 가지를 정해진 날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필기를 한 번 합격하고 나서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실기를. 그러더라도 서류를 내야 돼요. 서류를 안 내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필기가 한 번 합격하면 다음에 또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2년 동안 필기는 면제가 돼요. 보통 6번의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의 합격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을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60점이라는 점수는 엄청난 고득점인가요? 막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막 피 터지면서 밤새서 공부하고 막 필승 써놓고 공부해서 딱 60점 맞는 그런 점수인가요? 대학 다닐 때 막 최선을 다해서 결석도 안 하고 열심히 해서 받는 점수인가요? 아니죠. 60점이라는 점수는 어떤 실력을 본다기보다는 기본을 보는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영상 강의 듣고 이론서 암기하고 기출문제를 기본적으로 한 4년차, 그러니까 12회 정도만 풀어보면 떨어지라고 구술해도 절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60점이라는 거. 물론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방식이, 자, CBT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CBT. CBT는 컴퓨터 바이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PBT라 그래서 이제 종이, 지필식이라 그러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다 체크를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산업기사는 21년부터 CBT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고요. 기사는요, 이번 연도 22년도 1회, 2회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로 시험을 보는 PBT 방식. 그 다음에 3, 4회, 그러니까 우리는 3회죠. 3회 때부터는 CBT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내년 이후부터는 다 CBT 방식으로 다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CBT 방식 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단지 종이에다 시험 보는 거를 뭐로 보는 거죠? 컴퓨터로 화면을 보고 시험 보는 거야.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떠한 그런
방식이라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CBT 방식으로 바뀌면 단점은 더 이상 기출 문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존의 PBT 방식 할 때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선생님한테 시험지를 줘요. 그럼 제가 그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지를 분석하고 해서 책을 쓸 때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이 CBT 방식으로 바뀌면 기출 문제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안 나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기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CBT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더 좋아진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그날 이렇게 컴퓨터로 시험 보고 나서 확인 누르면 합격 당락이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종이로 시험 봐도 가다배안이 나와서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막 60점 딱 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막 떨려. 이거 내가 잘못 체크했으면 떨어질 수 있는데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CBT 방식은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회차 때 컬러 산업기사와 예를 들어서 시각산업기사 이 두 가지를 시험을 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CBT 방식일 때는 PBT 종이로 볼 때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종목을 시험을 보다 보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1회는 뭐 컬러 보고 2회는 시각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CBT로 바뀌면서 시험을 보는 기간이 자유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종목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험 보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한 종목밖에 시험을 볼 수 없었던 것이 CBT로 바뀌면서 시험 보는 날이 다양해지면서 똑같은 산업기사를 다른 종목으로 시험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되게 좋아졌죠, 그죠? 저도 CBT 방식이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CBT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또 CBT로 바뀌면 문제의 난이도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GP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자꾸 기출문제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변별력이라 그러죠. 예.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기출문제가 나오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야 되는 거죠, 문제가. 그런데 반면에 CBT 방식은 보통 문제은행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도 만들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의 동일한 문제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CBT 방식이 바뀐 후에 제가 기사와 산업기사가 21년도 작년에 나왔던 출제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책에 21년판 뒤를 보시면 거기에 시험에 출제되었던 그 동일한 문제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해놨는데 기사는요 50%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50%가. 예. 많이 나왔을 때는 50%가 토시 하나 안 달고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은행식이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기존보다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BT 이 컴퓨터로 시험 봐서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라서 좀 그렇게 바뀐 것도 있겠지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꽈락제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내용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죠? 듣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어보시거나 또는 선생님 카페 아시죠? 네이버 카페랑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곳에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또 교재를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인간이 쓰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오타나 오답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오타나 오답이 나와요. 그러면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답 정오표라고 있거든요. 우리 카페 가면은 정오표가 있습니다. 우리 매 회년마다 선생님이 그 게시판에다가 정오표라는 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거기에다 정리해 놓은 걸 보시고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정오표를 보고 오답과 오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모르겠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카페나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상 강의도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혼자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을 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가끔 피곤할 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헛소리하거나 헛말하거나 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또 보완을 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그 다음 이제 과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제 기능사라는 시험이 있고 그 상위 버전이 이제 산업기사, 그 상위 버전이 기사입니다. 기능사라는 시험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보는 거다 보니까 자격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남녀노소, 나이,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인 반면에 이 산업기사와 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2년 이상의 경력과 관련 학과 졸업, 얘는 4년 이상의 경력과 학과 관련 것인데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좋다기보다는 기사가 훨씬 그 자격 조건이 더 높은 단계의 자격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은 기사 시험만 볼 수도 있지만 산업기사와 기사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하셨습니까? 그리고 산업기사를 봤던 분들은 나중에 또 경력을 쌓아서 기사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도 같이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따로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식은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산업기사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은 기사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은 산업기사는 접수만 하시면 되겠고 그냥 시험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냥 기사만 보셔도 되고 산업기사만 보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필기 과목을 보면서 저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필기의 과목의 내용을 선정을 누가 했겠죠. 어떤 훌륭한 교수님이 하셨겠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거를 알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컬러리스트 기사 둘 다 과목당 문제가 20문제, 그러니까 20문제씩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몇 문제?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은 각 항목마다 30분씩 걸려서 어떻게 해요? 2시간 반 시험을 볼 수 있고요. 보통 50%의 시간이 지나면 퇴실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 2시간 반 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한 2시간 이내에 거의 다 마무리하고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기사나 산업기사나 과목이 똑같습니다. 1과목 색채 심리, 1과목 색채 심리 마케팅, 2과목 색채 디자인, 색채 관리, 색채 지각의 이해, 색채 지각론, 색채 체계의 이해, 색채 체계론. 똑같은 얘기예요. 색채 체계의 이해나 색채 체계론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목은 똑같은데 선생님 마케팅은 여기 없잖아요. 여기 마케팅 나옵니다. 시험에. 그런데 기사에 비해서 마케팅 문제가 산업기사는 조금 적다. 그러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5가지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 자, 이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어지는 순서는 저와는 좀 다릅니다. 선생님은 이제 저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것 때문에 타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 조금 헷갈려 하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순서만 바뀐 거지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순서와 상관없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색이라는 그 생각,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항상 디자인을 공부하거나 공부하실 이 필기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까지 설명하면은 또 1시간짜리라서 여하튼 간에 내가 왜 색채 심리를 공부해야 되지? 사실 이 색채 심리 안에는요 물리학도 있고요 생리학도 있고요. 예. 아니 우린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왜 나는 물리학을 배워야 되고 생리학을 배워야 될까요? 그것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색채 심리학도 있어요. 색채 심리학.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서 보는 그 순서고요.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의 책은 먼저 색채 지각이라는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1단원이. 여기서는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시험을 보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교재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색채 지각. 그럼 뭡니까? 여기서 색채 지각의 이해, 색채 지각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 눈에 색이 보인다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빨간색이 왜 보이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왜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게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컬러 공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색을 지각하는가에 대한 관련한 공부들이에요. 지각이 뭐예요? 볼 지자, 느낀다, 보고 느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색이라는 것도 배울 건데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색을 보고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이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 기본적인 원리에 관련한 공부가 바로 색채 지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우리가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의 원천인 광원,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에 대한 공부, 눈에 대한 공부, 물체에 대한 공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색 관련해서의 다양한 지각 원리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색이 느껴지고 보여지는구나를 아는 건데 많은 부분 물리학과 그 다음에 생리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디자이너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물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생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디자이너들은 각각 다 시켜야 된다. 많은 잡지식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관련한 거는 차차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먼저 색채 지각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색채 지각이 아니라 색채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색채 심리, 그 다음에 색채 심리 이렇게 돼 있죠. 색채 심리는 뭐냐? 색을 보고 빨간색이구나 라고 하지 않죠. 빨간색을 보면서 따뜻하구나, 열정적이구나, 비구나 하는 어떤 감정을 느낀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색을 어떻게 지각하고 또 어떻게 느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색채 심리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뭐와 되게 연결된다? 배색이라는 부분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감성 배색이나 실기 공부할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실기 공부할 때 다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필기 공부를 잘한 사람과 그냥 대충 이해도 안 하고 암기하고 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상당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요.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보고 느끼는 것은 지 마음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컬러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잖아. 네 거도 될 수 있고 내 거도 될 수 있고 네가 써도 되고 내가 써도 되잖아요. 그럼 같이 써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 번째가 색채 체계라는 과목입니다. 체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표준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요.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약속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체계, 표준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뭐 간단해요.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색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빨강을 빨강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레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야, 너 빨강 갖고 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못 알아먹죠. 그럼 내가 이제 힘이 좀 있으면 야, 그것도 몰라. 너는 이 사회생활을 그따구로. 그러면 어때요? 불화하잖아요. 얘도 억울하고 나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제부터 빨강을 빨강이라 하자. 오케이? 그래, 좋아. 빨강. 그래서 빨강 가져와. 빨강. 이렇게. 그래서 얘는 좀 뭐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외워야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예, 원리랑 그런 법, 규칙 같은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색채 관리죠. 색채 관리. 자, 이제 많은 것들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얘랑 연결이 되는데 관리는 과거에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과거 예전에는 색채 체계가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관리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관리 기법들이라는 관리 내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색채 관리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 둘은 주관적인 걸 모호시킨 거다, 객관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 컬러리스트 필기 시험 준비할 때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파트고요. 특히 기사 시험에서는 이 색채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예,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도 모르는 어떤 관리 기법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는 뭐 한두 개, 많게는 3개 정도가 저도 잘 모르는 문제들 막 그래가지고 그 문제 해설 달기 위해서 막 논문 찾아보고 외국 그 원문 찾아보고 막 이래서 찾았던 것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영어 잘하시나요? 아니요, 요즘에는 번역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는 뭐 그냥 뭐 찍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써야 되잖아요. 이제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써먹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색채, 뭐라 그래요?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디자인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건데, 이 디자인 분야는 다양한 분야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크게는 시각, 제품, 환경. 요 3가지가 있고, 그 외에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등등등등등등. 다양한 그 디자인에 이 색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관련한 이 색채 디자인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색채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분야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채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디자인, 또 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으로 쓸 수 있겠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어떤 돈을 벌 목적으로 쓰는 디자인을 우리는 보통 산업 디자인 또는 상업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익을 위해서 쓰는 디자인을 공공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색으로도 돈을 버는 목적으로 쓸 수 있겠고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이제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플러스 또 뭐 배웁니까? 마케팅이라는 걸 배웁니다. 마케팅. 자,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 되고 싶죠.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러려면 돈 버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기술입니다. 알겠나요?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보면은 유명한 가수 외에 무명 가수들 중에는 야, 진짜 노래 잘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부자인가? 아니죠. 자기 그 노래를 잘하는 그 사람이 상품이거든요. 그 상품을 시장에 어떻게 프로모션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들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기술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기획사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돼? 마케팅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색채 심리 안에 마케팅이 같이 출제가 되는데 기사 시험 볼 때가 산업기사보다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각 과목마다 문제는요 2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그래서 각마다 곱하기 뭐 5점씩 해가지고 1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100점 만점 해서 합친 다음에 나누기 5로 해서 나와도 되고 100개 중에서 60문제만 맞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무슨 제도가 있다?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그러니까 몇 점부터? 35점부터 뭐다? 꽈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과목 맞은 사람은 꽈락, 8과목은 꽈락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평균은 넘었는데 꽈락이에요. 그래서 뭐 몇 점 나왔는데 꽈락, 그랬더니 60점 나왔어요. 그래요. 60점은 꽈락 아니에요. 또 선생님 40점 맞았어요. 막 이래요. 이하라는 말은 얘 제외하고 35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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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맞았는데 색채 관리를 35점 맞았다. 이렇게 되면 평균은 60점이 넘었지만 꽈락으로 불합격이 됩니다. 이런 사례 되게 많아요. 특히 기사는 요 색채 관리라는 과목 때문에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 산업기사와 기사는 선생님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예, 배우는 것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둘 다. 근데 난이도가 다릅니다. 난이도라고 한다면 기사가 산업기사가 조금 어려운 것 뿐이지 기본적인 우리 이 합격 점수는 몇 점이다? 60점이다. 60점은 뭐다? 기본 보는 점수다. 기본이라는 게 뭐다? 선생님 영상 강의 잘 듣고 이론서 암기하고 기출문제 12회 정도만 풀면 누구나 합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는 시험 볼 때는 이런 순서대로, 그리고 다른 교재들은 심리, 디자인, 관리, 지각, 체계라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교재는 지각, 심리, 체계, 관리, 디자인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다.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쉽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 구입하신 분들이 이 순서가 달라 불편한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그 파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색을 지각하는 원리. 내가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이구나 라고 지각하는 기본적인 관련한 원리, 색의 원리에 대한 공부가 색채 지각. 그리고 그 색을 빨간색을 보면서 감정을 느끼죠. 따뜻하다 이런 느낌, 색채 심리. 이건 주관적인 거라서 객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거는 체계다. 규칙을 만든다. 그거에 대한 체계. 그래서 이 전체적을 잘 관리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써먹는 것보다 색채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는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필기 합격하고 실기를 봐야 되나요? 그래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기와 필기를 같이 준비하고요. 필기는 기본적으로 4주 이상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4주인데 보통 2주 동안의 영상 강의와 이론서 암기하시고요. 남은 기간 2주 동안에는 뭐 한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만 풀면 안 되나요? 기출문제만 풀어도 되긴 되는데 웬만하면 이론서 암기라든가 영상 강의를 듣고 하시는 게 추후 실기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선생님 저 일주일밖에 시간 안 남았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요. 뭐 기출문제라도 풀어보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도대체 뭐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냐?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4주인데 하루 2시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 4시간을 준비를 한다면 4주가 아니라 몇 주 걸리겠어요? 2주가 걸리겠죠. 그죠? 하루 8시간 공부하겠다 그러면 일주일 준비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 강의도 선생님 예전에는 좀 빨리 말을 했었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저도 실수도 하고 학생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의 말에 그 빠르기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너무 느리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1.5배까지 좀 빨리 해도 듣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준비하셔도 들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거나 또 자료가 더 필요하신 거는 선생님의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 두 군데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거기서 확인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곳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준비하시게 될 때도 할 수 있으면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좋죠. 그죠? 그리고 제가 소수 정예 한 반에 8명 이상 못 받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온라인 강의가 합격이 되나요? 선생님 카페에 합격 후기가 다 합쳐서 거의 1,600
1700. 제가 제일 자랑하는 거는 뭐 어느 학원이고 어느 교육기관에 여러분 연락하시면 자기네가 최고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최고입니다. 근데 정말 최고인지 아닌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후기를 보는 거죠. 자기들이 쓴 후기 말고 학생들이 직접 써준 후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 한 1600건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합격 후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과 저기는 저라고 제가 항상 자랑을 합니다. 자, 내용은 그렇고요. 여러분들 필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실기를 보기 위한 단순 암기를 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기를 잘해야 실전에 가서 연애도 마찬가지. 연애를 많이 해보면 좋지만 안 해본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것처럼 필기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 나중에 실기도 잘합니다. 단순히 이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 못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격증을 따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필기 강의가 단단하게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자, 이미 선생님 강의는 이미 이전의 강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강의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전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또 새로운 강의를 따라오셔도 상관이 없고 이미 이제 완성이 되면 요 새로운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강의,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과 함께 잘 준비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색채 지각 강의부터 할 건데요. 열심히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